안녕하세요, 리뷴양이에요. 오늘은 탈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탈염? 탈색? 여러분들은 이 둘의 차이를 딱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탈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염 활용 방법, 그리고 또 탈염약이 없을 때 탈색약으로 탈염하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그럼 첫 번째 탈염이란 무엇인가? 설명에 앞서 탈염 시술한 모발 비포 애프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탈염 전, 오른쪽이 탈염 후인데요. 뭐야? 별 차이 없잖아? 뭐 한겨? 싶나요? 아니에요. 별 차이가 있는 거랍니다. 기존의 염색으로 인해 남아있던 인공 색소만 빼낸 상태가 된 거예요. 탈색과 탈염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그럼 탈염과 탈색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탈색. 탈색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머리카락의 모든 색소를 파괴해서 밝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선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인공 염료도 파괴를 하죠. 그러니까 염색을 했던 머리든 염색을 하지 않았던 머리든지 간에 머리카락을 무조건 밝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탈염은 인공 색소, 즉 염색 시술로 남아있는 잔여 염료들만 파괴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멜라닌 색소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인공 색소만 쑥 빼서 빼내주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완벽히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인 탈염 실험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2탄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탈색약과 탈염약의 성분 차이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설명드려볼게요. 탈색약의 주성분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과황산 칼륨, 과황산 나트륨, 그리고 과황산 암모늄, 이 세 가지이고요. 탈염약의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과황산 칼륨, 과황산 나트륨,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화학에 대해서 엄청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용 관련 업계 연구원분들이나 제조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자면 과황산 암모늄, 이게 굉장히 강한 표백작용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탈염약에는 이 과황산 암모늄이 빠져 있고 과황산 칼륨과 과황산 나트륨, 이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탈색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면 탈염약은 굉장히 약한 탈색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처럼 탈색력이 약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데미지도 적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모발에 필요 이상의 데미지를 주지 않고 재염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탈색을 하고 염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염색한 색깔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염색이 빠지고 머리가 많이 밝아졌다고는 해도 그 머리카락에는 잔여 염색, 전에 염색한 색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는데요. 만약 애쉬로 염색을 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밝은 카키색으로 색이 빠지지 완전히 염색 전에 노란색으로 빠지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 좀 더 완벽하게 다른 색으로 재염색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카키색을 빼줘야 하는데요. 이 살짝의 잔여 색소를 빼내고자 탈색을 한다는 건 좀 과하죠. 이럴 때 탈염으로 데미지는 최소화하고 살짝만 색을 빼주면 좋겠죠. 자, 이제 탈색과 탈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탈염의 장점에 대해서도 아시겠나요? 국내 유통되는 대표적인 탈염제는 이 두 가지예요. 밀본 그리고 호유. 그런데 이 둘에도 꽤 큰 차이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 탈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탈염제가 똑 떨어지고 없다!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꼭 명심해주세요. 이건 편법이라는 거. 웬만하면 전문 탈염제를 쓰는 걸 권해드린다는 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탈색약으로 탈염을 하는 방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탈색을 엄청 약하게 그리고 엄청 천천히 진행시키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탈색할 때 산화제의 역할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데요. 1. 산화제의 양 비율이 많을수록 탈색은 좀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2. 산화제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물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모발 손상 역시 줄어든다. 결론, 일제인 탈색 파우더에 강한 탈색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제인 산화제의 양이 많을수록 탈색은 좀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발 손상 역시 적어진답니다. 자, 그럼 직접 실험을 통해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타쌍피로다가 블랙배기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우선 실험을 위해 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피스는 탈염 작업을 하기 전에 블랙으로 염색을 해놓은 피스인데요. 그냥 블랙만 염색한 게 아니고요. 셀프로 탈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의 머리 상태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우선 피스의 3분의 1만 탈색을 해준 다음 3분의 2 지점까지 블랙을 염색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피스예요. 이런 방법으로 작업한 이유는 이렇게 가정해 보았기 때문인데요. 1. 전체 머리를 탈색한 후에 2. 시간이 지나 머리카락이 이만큼 새로 자라는 상태에서 블랙으로 염색을 하고 3. 또 다시 시간이 지나 이만큼의 머리가 더 자라는 상태. 보통 블랙 염색 후 탈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준비한 피스에 탈색약과 산프로 산화제의 비율을 1대15로 타줍니다. 허거걱 미쳤나요? 1대20으로 타셔도 됩니다. 그럼 1대15로 약을 타준 다음 피스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1시간 후에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색깔을 확인할 시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살짝 얼룩이 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블랙배기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왜 얼룩이 졌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만약에 이 피스를 지금과 같은 타렴이 아닌 탈색으로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뿌리 자라난 부분과 밑에 부분은 더 밝게 빠지면서 중간 부분에 얼룩이 더 또렷하게 보였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탈색으로 했을 때보다는 손상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거의 없다시피 한 적은 손상으로 색을 빼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피스의 중간 부분의 밝기에 맞춰서 색을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레벨 애쉬 염색약으로 쌈프로 산화제를 사용해 전체 염색을 했습니다. 탈색을 했다가 머리가 이만큼 자라난 상태에서 블랙으로 염색을 하고 또 이만큼 자라난 머리에요. 3단계로 얼룩이 질 수 있는 머리에 블랙 체인지를 한 것 치고는 색깔이 굉장히 깔끔하게 빠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상 역시 탈색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주면서 블랙 색깔 체인지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탈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 탈염에 대해선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